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위스그래머 부사절 8강 그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 꼼꼼히 좀 알아봤는데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렇게 기본적인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를 비롯해서 특히나 as 그것의 어떤 도치구조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나머지 여러가지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들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들 그러니까 접속사를 중심으로 꼼꼼히 좀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을 좀 꼼꼼히 해석을 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쵸?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들 3인방이 등장하는데 구조부터 간단하게 한 번 더 적어드리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do가 나오고 그리고요. although도 괜찮죠. althogh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even though 이렇게 3인방이 있다 라는 것이며 어찌되었든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리고 얘들은 부사절 접속사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사절과는 별개로 뒤따라서 주어 동사 즉 주절의 주어 1과 동사 1이 함께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리고 해석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바에 따르면은 주어 2가 동사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 은는 주어 1 은는 동사 1 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정작 여기에 나와 있는 양보절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체 이 양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또는요 그쵸 지하철을 타면서 노약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해주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양보의 개념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양보의 개념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은 노약자분에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양보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에너지를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자, 고지고대로 언어적으로도 이 현상이 바로 이 양보절 이 전체 구조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보면 주어 2가 동사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결과가 어때야 됩니까? 좋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요. 여기 있는 사실이 또는요. 여기 있는 내용이 뒤따르는 주절 즉 주절의 사실과 그 내용에 양보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양보의 느낌 뭐라고요? 그쵸? 여기 있는 절이 즉 앞서 있는 이 양보절이요. 뒤따르는 이 주절에 양보해준다. 그래서 힘을 좀 더 실어준다 라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때 그 양보는 상관없음을 뜻합니다. 어찌됐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결과가 어땠다고요? 좋지 못했잖아. 그 정도의 의미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의미를 토대로 76번부터 78번 빨리 한번 분석해보고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ough job creation soared in March 라고 되어 있는데 자, though라는 것은 함에도 불구하고 접속사 주어, 동사 바로 매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 soar라는 것은 치솟다, 가파르게 상승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리 창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 3월에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취직한 사람도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양보의 부사절이죠. 자, 부사절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즉 주절에 주어 1, 동사 1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layoff라는 것은 해고라는 뜻입니다. 해고들이 continue, 계속된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최종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3월에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그러니까 해고가 되겠죠. 해고가 지속되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뭘 좀 가져가 주셔야 되냐면은 양보절에서의 그 양보의 의미가 어떤가를 그쵸, 잘 캐치해 주시고 주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7번입니다. The shop owner hired her even though she had a record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주절의 주어 1이 먼저 나왔죠. 어찌되었든 이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제일 앞 시간에 정리했다시피 문두문중문미 어디에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even though 절이 즉 뒤에 나와 있죠. 문미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앞서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면 그 가게 주인은요 hired, hire라는 것은 고용하다 뜻입니다. 누구를요? 그쵸, 그녀를 고용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은 그녀를 고용했어. 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함에도 불구하고냐면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요? 기록을 갖고 있었죠. 여기서 기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전과를 갖고 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무렴 우리가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그쵸, 뽑기가 채용하기가 살짝은 좀 꺼려지지 않냐고, 물론 편견은 없어야겠지만 그죠? 어찌되었든 그녀가 기록 그러니까 전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비록 안 좋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 주인은 그녀를 고용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밑에 볼게요. 78번 Although I worked double times 정도까지 되겠는데, 자 although절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좀 이 표현 자체를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work double ties라고 얘기를 하면은 double이라는 말 보이십니까? 두 배로 일을 하는 거거든. 원래 주간에 일을 하거나 또는요 야간에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주간 야간 합쳐서 일을 하게 되면 두 배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서는 뭐 얘를 수식어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배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 여기서 did이 나왔는데 자 부정어가 나왔고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get paid. 오랜만에 나온 표현이긴 하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 이 get paid는 BPP 수동태 있죠? 그 수동태 BPP의 대용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결론은 수동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해석은요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바로 지불받지 못했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월급을 제대로 좀 받지 못했다의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월급을 지불받지 못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지불받지 못했다, 돼지, 밭당. 이해되시죠? 추정해서 다시 한 번 더. 비록 내가 두 배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충분히 지불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쵸, despite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도 제가 빠르게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3인방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도우만 하나 적어볼게요. 이 도우라는 거 곧주고도 품사가 뭡니까? 그쵸, 접속사죠. 즉 도우는 접속사로서 뒤따라서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항상 비교시 되어서 출제되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despite입니다. 그러니까 despite도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라는, 즉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정작 얘는 품사가 뭡니까? 그쵸,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서 뒤따라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목적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화되어서 출제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뒤따라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despite 말고도 이것에 세 단어짜리 대형 표현도 있죠. 뭡니까? in spite.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in spite of입니다. in spite of. 이 in spite of는 despite와 동일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세 단어짜리 아싸리 전치사로 외워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은 despite 또는 뭡니까? in spite of는 전치사로 쓴다라는 거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자 79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spite our worries, everything turned out well 정도가 되겠는데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잇따라서는 목적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딱 끊어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턱대고 여러분 여기서 worries를 주어다, 그리고 여기는 turned out을 동사다 하시면 안 됩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everything, 모든 것들은 turned out. 자, turned out well 이라는 거 뭐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뜻이 뭡니까? 잘 풀리다. 그래서 잘 풀렸다 정도로. 원래 여기서 turned out 이라는 것은 밝혀지다, 드러나다, 풀리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되었습니까? 거기다가 well, 그러니까 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 딱 붙여주니까 잘 풀렸다 읽어주시면 되겠죠.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렸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0번입니다. 이 80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선 이거부터 먼저 적어드릴게요. 또 한 번 적는 겁니다. 무슨 절? 일반적인 가장 흔한 양보절이요. 도우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도우절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되는 이 도우절, 즉 양보절이 어떤 순간에는 어순이 뒤바뀔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어떤 순간이냐면 잘 보세요. 도우를 쓰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주어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동사가 무슨 동사다? 비동사이고 뒤따라서는 당연히 주격보호가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도우절이 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바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어순이 뒤바뀐다. 그래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도치가 일어나느냐? 자, 잘 보세요. 여기 뒤따라서 주격보호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 주격보호가 어디로 갑니까? 맨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맨 앞으로 나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도우 있죠? 바로 써줍니다. 연이어서. 그런 다음에 뒤따라 남아있는 주어 비동사 있죠? 얘들 둘이를 딱딱 써주시는 거예요. 주어와 비동사.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뭐다? 그치. 비동사 뒤에 있었던 주격보호가 바로 도우 앞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 도치되었습니다. 주격보호가 도우 앞으로 도치되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구조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80번이 딱 그 구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Millionaire though he was, he never let an opportunity slip 정도가 되겠는데 자 보이십니까? 뭐가요? 주어가 나와 있고 비동사가 나와 있는데 뒤따라서 주격보호가 없죠? 어디 있습니까? millionair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백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가 백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never let 자 여기선 let이라는 거 사역동사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했으니까 밑에 제가 적어드리긴 했는데 한 번만 더 빨리 적어드릴게요.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 이가 동사 원형 하도록 허락하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 이가 동사 원형 하도록 허락하다. 그러니까 여기선 an opportunity 보이십니까? 얘가 뭔데요? 목적어이고 slip이 뭡니까? 동사 원형이죠. 되셨죠?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그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never가 붙어 있으니까 부정해석 해주시면 되겠고 그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회가 slip 미끄러지도록 그래서 빠져나가도록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아무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살짝은 여유를 부려도 되잖아. 그죠? 자 그런데 그가 굉장히 돈이 많은 백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사소한 아무리 작은 기회라손 할지라도 그 기회가 빠져나가도록 허락지 않았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무렴 이런 자세가 있으니까 또 돈을 그만큼 많이 버신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최종 해석을 해볼게. 그가 백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소한 기회라도 그것이 빠져나가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될 것은 바로 도우 그 앞에 주격보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도치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81번이 조금 더 어려운데 무슨 말을 좀 해드리고 싶냐면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구조 있죠? 그러니까 단어 도우의 경우에는 잘 안 써요. 무슨 말을 좀 해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여기 도우 주어 동사 굉장히 일반적인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도치시켜 쓰지 않고요. 잘 안 쓴다고요. 어떻게 쓰는데요? 일반적인 도우절의 어순으로 쓰는 반면에 여기 지금 as 보이시죠? 그러니까 as에는 양보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as라는 접속사 또한 바로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구태여 내가 as를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도치시켜서 써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는 지금 주격보호 도우 주어 비동사 보이십니까? 이 어순대로 적어주셔야 돼. 여기 지금 도우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as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씁니까? 요렇게요. 주격보호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as를 쓰고 그리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꼼꼼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우 같은 경우에는 정상어순, 도치어순 그죠? 흔히 정상어순으로 많이 쓰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도치어순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as를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도치어순으로 써주셔야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8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as they were. 자, 보이시죠? 뭐가요? 주어 나와 있고 비동사 나와 있는데 뒤에 주격보호 없으니까 얘도 지금 주격보호죠. 그래서 해석은 그들이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양보 해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있었다가 되겠는데 something 무언가가 있었죠. missing 바로 뭡니까?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여기서 지금 ing 붙어 있으니까 이 ing는 바로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왜 현재 분사인고 하니까 앞에 있는 명사 something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용사인 현재 분사가 맞죠. 아시겠습니까?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81번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s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치해서 쓴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그것의 변형 구조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마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금방 앞서서 제가 적었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주격 보호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as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온다. 여기서 이 비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MR이스 워스워 이 대표적인 5가지의 비동사 말고도 비동사 취급하는 그래서 주격보를 뒤따라 이끌 수 있는 동사들 다 됩니다. look이라든지 come이라든지 go라든지 get이라든지 이해되시죠? 네, 여튼 우리가 이 as를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쓰고 싶을 때는 도치해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냐고 그렇게 했는데 82번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주격보호 앞에는 간혹 as가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결론은 as가 몇 개다? 2개라고요. 주격보호를 중심으로 as 앞에 하나 있고요. 그 뒤에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있다 손 치더라도 해석은요. 그냥 약간 어색하긴 하겠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습니다. 81번과 82번 문장은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as가 있느냐 없느냐이지 않습니까? 해석은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비교 구문, 원급 비교 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조와 굉장히 헷갈리는 구조가 하나 더 있다 이겁니다. 소위 말해 원급 비교 구문의 그 구조죠. 빨리 한번 좀 적어드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A, as, 형용사, 부사, as, B 이렇게 적어드리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뭐가 헷갈릴까? 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쵸? 보이십니까? 여기에도 뭐가 보이는데, as, 여기에도요. as. 되셨죠? 우선, 여기 있는 원급 비교 구문의 해석법,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지금 여기 A 보이시죠? 이 A를 편의상 주어처럼 읽을게요. 그래서 A는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자, 다음에 여기 있는 asB 있죠? 이 asB를 한 번에 해석합니다. 어떻게요? B, 만큼이라고. 됐죠? 자, 다음에 앞에 있는 이 as 있죠? 얘는 그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만큼. 자, 다음에 뒤따라서 편의상 여기에서는 형용사 중심으로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형용사 하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형용사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as는요 그만큼의 의미고 여기 있는 as는요 B만큼 할 때 그 만큼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뭐가 문제시 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as, 형용사 as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칫 원급 비교 구문으로 착각되어서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원급 비교 구문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면 참 좋으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구조가 나온다면은 여기 지금 원급 비교 구문의 이 구조 있죠? 이 구조. 이 구조의 해석법을 먼저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 보고 이게 문맥이 괜찮은지 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본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그랬던 것만큼 그만큼 행복하다가 되거든요. 그들이 그랬던 것만큼 그만큼 행복하다.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놓치는 무언가가 있었다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랬던 것만큼 행복하다. 놓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조금은 이상하다 생각이 들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바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는 뭐 한다?
옆에 거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해석이구나 라고 빨리 해석을 전환시켜서 함에도 불구하고, 즉 양보의 해석을 빡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안 돼요? 그들이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83번입니다. 자, 83번은 아싸리 이 네 단어를 한 번에 외워주시는 게 참으로 편합니다. Try as he might. 이 부분이요. Try as he might. 이것도 역시나 정상적인 어순은 아닌 것 같잖아. 이것을 좀 더 꼼꼼히 분석을 해보면 여기 he가 주어고요. might는 조동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할지도 모른다. 자,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본동사,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어디 있는데? 앞으로 나갔어요. 원래 이 try가 여기 지금 might 뒤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빠져나왔다 이겁니다. 자, try의 뜻은 뭡니까? 시도하다, 노력하다. 뭐 둘 다 괜찮죠? 그랬을 때 이 as의 의미는 뭐다? 양보의 의미다. 그래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가 노력해봤자 그것과는 상관없이 he couldn't open the door. 그는 뭐 할 수 없었습니까? 그쵸? 열 수가 없었죠.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try as he might 뭐 이런 식으로 도치되어서 구조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함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해석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에서 빨리 한번 해보면 그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가 노력을 해봤자 그는 결코 그 문을 열 수 없었어.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as까지, 즉 그 as의 양보의 용법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자, 이제부터는 각기 개별적인 얘도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였어. 그래서 단어 위주로 좀 빨리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even if죠. 자, even if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얘도 하나의 접속사로 여겨가지고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 할지라도, 근데 가정의 의미를 좀 살려서 가령 또는요 설령 주어가 동사 할지라도 뭐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또 있었죠. 수업 시간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의 부사절 하면서, 기억나세요? 조건의 부사절 하면서 우리가 이 if를 볼 때는 항상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if와 무슨 if가 있습니까? 그치? 조건 if가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if가 또 있어. 이렇게 if는 몇 가지요? 두 가지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히 필기를 해주시면서 제 수업을 따라오셨다면은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if에는 두 가지의 if가 있다고요. 됐죠? 조건의 if, 가정의 if.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는 뭐 다음 시간에 저희가 꼭 다루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분은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구조들을 쫙 적어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조건문 어떻게 적습니까?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에 s를 딱 붙입니다. 이 무슨 형이죠? 현재형이죠. 물론 현재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s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죠. 수나 인칭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주절에 주어, 동사 나올 텐데 이 동사 앞에는 조동사 will, 그러니까 조동사의 현재형을 씁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것이 조건문, 일반적인 조건문의 형태다. 되셨죠? 자, 가정문은 어땠습니까? 가정 구문 자체는 주어가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했던 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을 쓰죠. 아시겠습니까? 자, 과거형을 쭉 쓴 다음에 주어, 그러니까 주절에 주어가 또 역시나 나오고 그 뒤에 조동사를 쓸 텐데 조동사 또한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뭐라고요? 조건문은 현재형, 그리고요 여기도 현재형 맞나요? 네. 조동사의 현재형도 현재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가정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 그리고요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맞춰 쓴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포인트를 더 알려드렸는데 비록 이것이 과거형으로 적혀 있지만 해석은 현재로 해석한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 했다면 말고 한다면 이렇게 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지금 구태여 제가 이 조건과 가정문을 왜 들고 왜 보여주고 있냐면 뭐 때문에? 여기에 보이십니까? if, 여기 if 보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 even if 또한 조건이냐 가정이냐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이분을 딱 붙인 거죠, 지금. 됐죠? even if 또한 뒤따라서 그 구조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조건의 느낌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가정의 의미를 낼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even if 하고 여기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think 보이죠? 자, 무슨 형이죠? 현재형. 예, 현재형.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 진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지 흔들리지 않는 영어가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에 여기 지금 주절에 지금 will 찾아야 되잖아. 보이십니까? 여기 위에 주절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잖아요. 여기 must. must가 조동사의 현재형입니다. 이것의 과거형이 뭐냐면 이것의 과거형은 had to입니다. had to. 이게 지금 과거형이야.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있는 must는 그치 현재형이다 이렇게 가주셔야지. 자, 그러면 얘는 조건문이니 가정문이니? 그치 조건문의 그 시제 규칙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겁니다. 자, 다음에 85번 가볼게요. 일단 해석 않고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는데? 볼 것도 없지. 아니, 볼 건 있죠. 뭡니까? 그치 여기 didn't 보이죠? didn't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 even if 지금 if절의 과거형 마치 가정구문처럼 지금 과거형으로 시제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요. 이게 주절 봐야지. 보이십니까? would. 되셨죠? would가 나오니까 얘는 뭡니까? 과거형. 됐죠? 자, 제가 좀 말이 좀 길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even if절,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even if절 또한 뭡니까? 조건문과 가정문의 시제규칙으로 각각 쓸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84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You must keep to the rules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요 반드시 keep to, 자, keep to는 따르다, 지키다입니다. 편의상 두 단어짜리 타동사로 읽어주시고 그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반드시 그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설령 뭐뭐일지라도 당신이 생각할지라도 얘는 타동사 그 뒤따라서는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절 나왔습니다. They are unfair. 뭡니까? unfair는 그쵸 불공정한 뜻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그 규칙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이 불공정하다고 당신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설령 네가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좋든 싫든 간에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 정도가 되겠죠. 주에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반드시 그 규칙들을 따라야만 하는데 당신이 생각할지라도 설령 바로 그것들이 불공정하다고. 되셨죠? 지금 시제 확인을 해달라 이겁니다. 자, 다음에 85번 Even if it didn't mean. 자, 여기서 didn't 과거형으로 적혀있지만 해석은요 현재로 나오셔야 돼요. 기울어져 있다라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not이 붙어 있으니까 설령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문맥상 주절의 주어가 되겠죠? 피사의 사탑. 피사의 사탑이 설령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아시겠습니까? 그 피사의 사탑이라는 게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 근데 그것이 기울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그 피사의 사탑은 would be 일 텐데 일 것인데 뭐일 건데요? one 하나일 텐데 one of the most beautiful tower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s 딱 붙여주세요. 혹시나 안 붙어 있다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해석은요 가장 아름다운 타워 탑이라고 읽게요. 탑들 중에서 하나이다. 하나일 텐데 정도가 되겠죠. 주의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기울어 있지 않더라도 설령 그것이 기울어 있지 않더라도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탑들 중에서 하나일 텐데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even if가 나오더라도 가정, 조건의 그 시제규칙을 따른다 라는 사실 또한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밑에 읽어드리면 even if는 설령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고, 자, 뒤로 한번 넘어가세요. 이제 나머지 뭐 짜잘한 접속사들이 또 나오긴 했는데 바로 여기에 지금 86번에서는 when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주어가 동사 할 때 라고 해석하는 부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에 앞서서 even을 쓰는 경우에는 어떠냐 이겁니다. 어떻게요? 양보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 even은요 개별적으로 심지어라고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어가 동사할 때에도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뭡니까? 그녀가 행동한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죠. 얘는 수식어.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근데 뭐 할 때에도 주어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뭐 이 정도로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심지어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말할 때에도 이 정도가 되겠죠. 심지어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칠 때에도 이게 지금 거짓말인지 아닌지 정말로 분간할 수 없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7번입니다. I'm go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정도가 되겠는데 자, 이 whether 표현은요 저희가 명사절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whether는요 즉 whether절은 명사절로도 그리고 부사절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로 쓰였다? 부사절로 쓰인 거죠. 지금 부사절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느낌이 빡 오셔야 되는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고 뭐입니까? 얘가 무슨 동사? 자동사잖아. 자동사라 함은 일형식 완성이죠. 이제부터는 무엇이 등장해야 되냐면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가 등장해야 된다고요. 얘를 즉 이 whether절을 무엇으로? 그치 부사절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해석은요. I'm going. 나는 갈 것이다. 물론 여기에선 be-ing, 진행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가고 있다보다는 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문맥적으로는 좀 괜찮죠. 그래서 나는 갈 것이다.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뭡니까?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네가 그걸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나는 일단 갈 거야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8번입니다. I don't want to see them. 자,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나는 원치 않아. 뭐뭐 하는 것을 원치 않아. see. 보는 것을 원치 않는데 바로 그들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to부터 them까지가 지금 wan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보는 것. 뭐 그것들인지 그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 사람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해석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 자, 그런 다음에 지금 whoever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부분도 저희가 형용사절 맨 마지막 시간쯤에 복합관계사 하면서 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그들이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 야, 걔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나 걔들 안 보고 싶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복합관계사절 또한 양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한 번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관없음을 뜻하는 다양한 접속사에 주의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A번에서는 because가 맞느냐, even when이 맞느냐 물어보고 있죠. 자, 이것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구조는 좀 크게 볼 줄 알아야겠죠. 뭡니까? 여기 이 because 또는 even when부터 prison까지는 바로 부사절이죠. 그리고 그 앞서까지는 다 뭐가 될 거냐면은 주절이 되겠죠. 자, A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tood by her husband 라고 되어 있는데 stand by거든요. stand by. stand가 서 있다잖아. 옆에 서 있다죠. 이 by에는 옆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옆에 서 있다라는 건 옆에서 떠나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옆에서 잘 지키다, 보호하다, 버리지 않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켰다. 누구의 옆을 지켰습니까? 그녀의 남편의 옆을 지켰죠.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가 되겠습니다. 자, even when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he 뭡니까? 그가 그쵸? 투옥 중에 있을 때에도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원래 이 be in prison 이렇게 쓰면은 구속, 감옥 안에 있다거든요. 감옥 안에 있다. 그러니까 투옥 생활 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뭐 구속되어 있다 해주셔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렴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면은 혼자서 바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좀 힘들 거 아니겠냐고. 그죠?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고서 남편의 옆을 지켰다 정도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안 좋은 사실 하나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옆에서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even when, 즉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even when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다음에 B번입니다. 자, 볼 것도 없이 as가 정답이죠. 쌤, although는 안 됩니까? althogh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do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쓸 수도 있지만 althogh는 이런 식의 구조로 쓰지 않습니다. 즉 도치 어순으로 쓰는 경우는 as밖에 없다. 해석은요, 그녀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이가 참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습니까? 이더라. 강력한 지도자이다. 보통 지도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연로하신 분, 나이가 든 연장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녀는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녀가 강력한 지도자야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저희가 양보의 부사절 접사도 다 정리했습니다. as 특히나 이게 어떤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글을 읽다가 마주하게 됐을 때는 참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as가 그 as라고 알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법이라는 건요 그냥 의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의식으로 넘긴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아시겠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찾아야지, 찾아내야지 라는 마인드로 임해 주셔야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Though I'm always in haste, I'm never in a hurry 정도가 되겠는데, 자, though가 나왔네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죠. 여기서 이 haste는 뜻이 뭐냐면 성급함 또는 뭡니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됐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조급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항상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었죠? 내가 항상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입니다. 나는 결코 in a hurry. 뭡니까? 안에 있지가 않죠. 근데 어디 안에? 서두름 안에 있지 않답니다. 살짝 말장난 같은데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서두르는 일이 없었다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해야 할 게 산더미죠. 태산같이 해야 할 것들이 널려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나아갔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정말로 태산같이 정말로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급하다는 마음은 있어야겠지만 결코 서두르는 것보다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저는 웨슬리라는 분은 영국의 성직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